애텀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특별한 경험과 지식이 없더라도 또 자본이 없더라도 또 인맥이 없더라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은 자기 산하에 자기가 알았던 사람은 1%, 0.1%, 0.01%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수십만 명이 자기 산하에 생겼다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은 정말 몇 사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이 없을수록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맥이 많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 수가 있지만은 인맥이 없을수록 이런 애터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왜? 내 인맥만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서 못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말 못하는 분은 애터미 사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를 하겠어요. 애터미 사업은 자기가 말을 못해도 말 잘하는 사람을 리크루팅해서 내 산하에 두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발총 같은 사람이 있죠. 자기는 더디지만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인맥이 없지만은 마당발인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것을 내 파트너가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수당 체계가 복잡해서 설명도 잘 못하고 제품 설명도 잘 못해요. 이런 분일수록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산하에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애터미란 회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라는 것이 하나의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와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애터미라는 사다리를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자가 못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자 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개 30세까지는 뭘 하냐면 공부를 합니다. 공부. 30세부터 60세까지는 대개 뭘 하죠? 일하죠. 그리고 이제 한 90세까지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 돈 없는데 병든 몸을 이끌고 120세까지 살면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이게 노후의 재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년을 준비를 하고 30년을 일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1% 정도만이 성공자가 됐더라. 즉 부자가 됐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들이 겨우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가 됐더라. 그리고 15%의 사람이 타계를 했더라. 그 다음에 10%의 사람은 하루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나머지 70%의 사람은 일도 없이 돈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년이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30년이나 나름대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의 사람만이 성공자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눈여겨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카네기가 자기는 이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다시 살더라도 성공을 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다시 또 하더라도 또 성공하고 5번을 하더라도 성공하고 10번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가? 그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더라.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청년을 선택을 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은 이제 20년 동안 이 카네기가 준 과제를 가지고 집대성을 해서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 소위 미국에서 상당히 발달한 그 성공학 분야의 어떤 기초를 닦는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성공의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자연법칙과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자연법칙. 자연법칙.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정북향의 원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정북향의 원리.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북쪽이 어딘지 한번 가르쳐 보세요.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 예, 고맙습니다. 내려주세요. 중구난방이네요. 뭘 갖다 봐야 돼? 알죠? 나침판을 갖다 재봤더니 여기가 북쪽이래요. 그럼 여기가 북쪽인 거예요. 그건 이미 나침판을 갖다 대기 전에도 이미 북쪽은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리로 가면은 성공을 하고 그리로 가지 않고 자기가 이쪽이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리 가봐야 성공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은 카네기가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박한길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면은 성공을 하고 안 따라가면은 성공을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농장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농장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농사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부들은 다 자연 법칙을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이 법칙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농부가 농장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공의 법칙을 한번 배워보자 하는 거예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씨앗을 준비한다, 아니다, 논을 더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논을 살려면 농자금이 있어야 된다, 농부가 있어야 된다, 농기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것을 맨 먼저 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쌀 10가마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 쌀 10가마 무엇? 쌀 얼마만큼 10가마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가 내 머릿속에 먼저 그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3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건지,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거며,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거며, 내가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서 살 것인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내가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려 넣으면은 3년이나 5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가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애텀이라는 수단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수단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디까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목표를 정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라고요?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왜? 사람은 육이라는 것이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육이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며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로 있다. 한마디로 해서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영은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관한 개념이에요. 시간에 관한.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는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 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근본이 다르냐면은 이 영적인 것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그러니까 동물은 양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걔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꽉 물었어. 그랬더니 저녁 때가 되니까 아이고 내가 좀 참을걸. 그리고 후회하고 있는 걔 보셨어요? 그런 놈은 전혀 없어요. 왜? 동물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동물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대칭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늙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나이 먹은 개가 이제 내 견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배만 부르면 쿨쿨 자고 있어요. 늙거나 마나.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창조주를 사랑해야만 궁극적으로 만족을 해요.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래도요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기 속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라는 책을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욕구들은 계속 채우기 위해서 흘러 들어오지만은 다 차지 않는 바다처럼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은 창조주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노애락이 바로 우리의 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 화만 끓이고 살았던 사람, 화병 속에 살았던 사람,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시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 결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무지무지하게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죠. 그렇죠? 남 절대로 못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정말 서로 좋은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적인 욕구,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 욕구, 즉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뭔가 사회라든가 자연을 위해 가지고 이로움을 끼치지 않으면은 죽을 때 한이 맺혀요.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돈을 많이 모으고 성공적인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걸 베풀거나 공헌하지 않으면은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회한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헌하는 삶,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을 균형 잡힌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 자,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상위 목표가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은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바로 이 툴이 애텀이라는 도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한데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자, 우리는 6이라는 것이 있죠. 잘 살며. 또 0이 있죠. 사랑하고. 호는 배우고.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삶. 그런데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얽혀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돈 벌면 뭐해?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뭐해? 배우면 뭐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열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열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정말 지금까지 평생을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을 했는데 여보, 이제는 일 좀 그만해.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갈 테니까 이제는 여보 좀 푹 쉬어. 정말 그 고생한 남편을 위해 가지고 좀 푹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대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제일 싫대요. 왜? 자기는 힘껏 죽고 살고 일을 해서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데 또 힘내라고. 그러지 말고 아빠 푹 쉬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 쓰러져가는 아빠 보고 쓰러져가는 남편 보고 또 힘내가지고 하라고. 힘내가지고 이런 게 이 모양인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남자들이 처자식 걱정해요. 다 돈 못 벌어오는 남자도요 다 처자식 걱정해. 속 없는 것 같아도요 다 속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늦게까지 이제 앉아 계시는 것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워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요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어요. 시대를 앞서간다고. 그래서 한 10만여 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초대형 인터넷 백화점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99년도에 창업해갖고 2000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아줌마부터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고등어 어떻게 사요? 인터넷 들어가세요. 저 컴맹인데요. 그리고 집집마다 아직 PC가 다 보급이 안 되고 그때 이제 막 저 광케이블이 깔리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홀딱 망해가지고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가가지고 이제 3년을 꼬박 살았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참 저는요 사실은 못 사는 사람들을 좀 무시했어요. 왜? 이 시대에 정신만 똑바로 박혔으면 왜 못 살아? 정신들이 글러먹었다고 항상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회사가 망하면서
회사가 망하다 보면 경영자가 스트레스로 이제 큰 깊은 병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간 경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당류 수치가 막 400, 500까지 육박을 하고 갑자기 막 몸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인 의사가 자기가 치료를 못 하겠대요. 큰 병원에 가래요. 이 친구가 웬만만 하면 자기가 해보겠다고 할 건데 포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 병이 굉장히 위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정말 그때 가정 경제는 다 무너졌는데 또 의사는 일도 못하게 하고, 정말 그래서 앞뒤가 콱콱 막히는 상황에 처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에 처해 보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더라고. 이해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앞뒤가 막히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상황에 처해 봤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잘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요, 정말 늙은 부모님이 깊은 병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집안 자녀 중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남편이 실직해가지고 또 뭘 잘못해가지고 빚에 쌓여가지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인 경우도 있을 거고, 정말 자녀들이 학비를 못 대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은 기가 막힌 어떤 사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일수록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정말 남한테 이제 베풀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다 만족되는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뭐를 그려 넣어야 되냐면은, 정말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 편의 영화로 그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시나리오. 영화를 만들려면 시나리오가 필요하죠.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굉장히 간단한 양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칸 메우기만 하면은 작성이 돼요. 매달 새로 쓰세요. 고직급자들도 새로 다 쓰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분들은 이루어진 대로 새로 다 쓰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쓰세요. 제가 그거를 쓰는 방법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네 가지가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왜? 균형 잡힌 삶이니까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강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잘 살려고 하면은 의식주가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식하고 은은 해결이 됐는데 대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주택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잘 살려면 뭐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또 여행도 좀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우고는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은 공헌하는 삶, 봉사라든가, 또 예를 들면 뭐 잘 살려고 하면은 현금이 좀 있으면 어때요? 좋겠죠? 내가 쓸 수 있는 돈,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1억만 통장에 있으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예. 좋으면 여기다 쓰세요. 1억 가지고 안 돼. 나는 5억은 있어야 돼. 쓰세요. 어떤 분은 빚 정리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빚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또 어떤 분은 헌금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떻든 요 네 가지가 한 번은 여기 반드시 들어가도록 적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눈금들이 쭉 있어요. 10칸씩. 그러면은 현재 자기 상태를 점검을 일단 해보자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에 대해서는 뭐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중간쯤은 간다. 주택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여기다가 써주세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 보는데,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여기다 적으라 이거예요. 원하는 목표를. 그
그 목표가 절대 목표가 돼야 되는데, 절대 목표라는 것은 어떤 게 절대 목표냐면 그것이 달성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다. 정말 나는 그걸 해낼 수만 있다면 미친 듯이 일하겠다. 정말 하다가 쓰러져 죽어도 좋다. 그게 절대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를 잡으시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렇게 적다 보면은요, 아무리 적게 적어도 보니까 3천만 원은 나오더라고. 진짜 검소하면은요, 한 달에 2천만 원. 그런데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하면은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20대 같으면은 뭐 2천만 원씩만 받아도 평생 받으면 제법 모여요. 그런데 60, 70이야. 그러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한 달에 200 버는 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얼어 죽을 2천이야 3천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있어 지금 보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돈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떤 오해들을 많이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돈은 적은 돈을 버는 것보다 큰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지금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누가 제일 힘들게 돈 벌고 있을까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돈 벌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0만 원, 2천만 원 버는 사람은요 좀 쉽게 돈 벌고 있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것은 너무 쉽대요.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은 널린 게 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은 큰 돈을 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힘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10배를 번다고 꼭 10배가 힘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를 벌기를 원하냐면 300에서 7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일 박 터지는 자리야. 제일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이 자리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너무너무 힘든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이런 경쟁이 치열한 데로 가면은 안 돼요. 도리어 2천만 원, 5천만 원 벌겠다는 사람은 적어. 그러니까 그런 일에는요 경쟁자가 적어요. 그래서 도리어 돈 버는 것이 쉬운 거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은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하라고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 가난뱅이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수입에 맞춰 가지고 아등바등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 아등바등 가계부 쓰는 사람들 다 가난뱅이들이에요. 서민들이에요. 부자들은 가계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부자들 중에 가계부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에 맞춰 가지고 아등바등 전략해 가지고 살아봐야 절대 부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지출을 정해. 지출을.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씩을 쓰면서 살겠다. 5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뭘 찾냐면은 수입처를 찾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면 시작하고 아니면은 안 해. 너나 해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돈 없을 때는 저축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을 때 저축해가지고는요 절대로 돈 못 모아요. 그런데 바보들은요 돈 없을 때 아등바등 아껴. 그러다가 돈 있을 때는 펑펑 써. 돈은 언제 아끼냐면요 돈이 많을 때 돈을 아껴야 돼요.
돈이 없을 때는 펑펑 써야 돼. 있는 대로 다 써야 돼. 그래봐야 또 얼마 없으니까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제가 3년 동안 월세방 산 적이 있었어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월세방 50만 원짜리에. 그런데 거기 가면은 집에 들어가면 겨울에 추워. 그러면 여보 가스 좀 팡팡 떼. 보통 한 10만 원어치 떼면은요 좀 추워. 집이 조그만하니까 플러스 5만 원어치만 더 떼도 15만 원만 떼도 따뜻해요. 그런데 가스 난방하는 기간은 5개월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1년에 얼마 저축했어요? 5만 원씩 25만 원 저축했죠? 곱하기 3년 하면은 75만 원 저축했어. 내가 3년 동안 벌벌 떨고 75만 원 저축했어. 나는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억울해 죽겠어. 그냥 우리 집사람 보고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라고 그냥 따뜻하게 불이나 떼고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요 모양 요 꼴 됐다고. 맞는 말을 해도 돈 못 벌어오는 남자 말은 소지가 않아. 이게 돈 못 벌어온다고 그래도 여자들 맞는 말은 맞는 거예요. 돈만 못 벌어온다고 하면 여자들은 그냥 다 깔아뭉개. 그냥 못돼 먹어서 그냥. 나 여자들한테 맺힌 게 많아. 많은 여자가 아니고 한 여자 때문에 75만 원 아낀다고 3년을 벌벌 떨게 만들어. 돈 없을 때 돈 아끼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없을 때는 있는 대로 다 쓰세요. 몸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뭐든지 그냥 펑펑 다 써버려요. 언제 저축하느냐? 돈이 펑펑 들어올 때 그때 저축하는 거예요. 3천만 원 들어오고 5천만 원 들어올 때 아이고 이제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은 저축을 하자. 그래서 그때 저축을 하면은 몇 억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를 저축한다고 하고 있으면 다 쓸 돈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 돈을 잘 모르니까 이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의 원리에 대해서 부자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착한 부자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반드시 부자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성공하겠다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내 머릿속에서 정말 나의 삶이라는 멋진 영화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영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 친척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베풀면서 살아가는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베풀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다 한 편의 영화처럼 그것이 생생하게 그려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차를 좋아하니까, 저는 한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였거든요. 최고 직급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저도 현장에 사업자로도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저는 머릿속에, 제가 월급쟁이 할 때는 소나타까지 밖에 못 탔어요. 10몇 년 전인데. 그런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되면서 내가 벤츠 500을 타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벤츠 500을 틈만 나면은 벤츠 파는 데 가가지고 맨날 앉아보고 물어보고 카달로그 갔다가 마력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는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 벤츠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벤츠 매장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다가 벤츠를 다시 담아가지고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또 집에 와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게. 어느 날이요, 차문을 턱 닫았는데 벤츠는요, 이 닫히는 소리가 텅 그러질 않고 쪽 그래요. 벤츠는 문 닫히는 문 소리가 달라요. 쪽 하고 달라붙는데 어느 날 문을 턱 닫았는데
통 그러는 거야. 굉장히 가벼운 거야. 그래서 벤츠가 왜 이래?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직 소나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소나타를 타고 다니면서도 벤츠를 타는 기분으로 문을 촉 닫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미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이 있으면은 요즘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많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살아. 그래서 뭐는 어떻게 돼 있고 뭐는 어떻게 돼 있고 벽지는 내가 어떻게 바꿀 거고 커튼은 또 어떻게 바꿀 거고 가구는 내가 어떻게 갖다 놓을 거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생생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미친 듯이 일하겠다. 정신을 놔버릴 정도가 되겠다. 밤잠을 안 자도 좋다. 이런 정도가 돼야, 그런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표만 세우면은 다 되느냐? 답은 예스예요.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은요,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별을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천근만근 피곤할 때가 있죠. 솜더미처럼 젖은 솜처럼 몸이 무거울 때가 있죠. 한 달에 3천만 원씩만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울까요? 깃털처럼 가벼울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정말 깃털처럼 가벼울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을 하라 이거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거하고 상상하는 거하고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은 똑같다 하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에다가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금니로 그 석류를 아자자작 씹습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즙이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나오죠? 침이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 가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실제로 석류를 먹으나 석류를 먹는 내 입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나 내 몸은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 통장에 5천만 원씩이 들어온다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 50평, 70평, 100평 집에서 사는 내 모습을 그리고 정말 내가 에쿠스나 벤츠를 타고, 그것도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가 바뀌게 되고 말투가 바뀌게 되고 눈빛이 바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 확신, 셀프 컨피던스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베풀면서 주변 사람들 도와줘가면서, 여러분들 도울 때는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부터 돕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 남편. 여기서부터 돕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오면 손끝 발끝 까딱 가라면서 온 동네 착한 일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쪽부터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정말 기쁘게 해줘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제가요, 정말 새빵살이를 하게 되고 이제 의사인 친구가 떠날 준비도 각오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때, 와, 내가 이제 마지막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줄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고 아무것도 못 해주고 떠나야 되니까 참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 줬던 게 있더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못 줬던 게 있더라고.
많이 웃어주는 거,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못 해줬고, 그런데 몸이 아파도 죽기 직전에도 그거는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남은 거를 가지고 다 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람에게 보기만 하면은 웃고, 여보, 난 당신을 만난 게 참 행복해, 사랑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겠다고 하면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살고 싶은 나의 삶이라는 이 인생 시나리오를 한 편의 영화를 내 머릿속에서 돌리면은 그 영화대로 되는 거예요. 영화가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자기가 충족될 만큼 스스로에 대해서 애언을 하라 이거예요. 애언을.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성공하는 데 첫 번째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자, 선배들이 썼던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지난달에 썼던 사람, 작년에 썼던 사람도 매달 와가지고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라는 것이 매달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은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희미해지고 이 꿈이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쓰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양식만 여러분들이 더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언제 직급 달성을 하겠다.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거는 예를 들면은 언제까지 가겠다. 샤론 노즈는 언제까지 가겠다. 스타 마스터 1000만 원 이상, 로얄 마스터 5천만 원 이상 언제까지 가겠다. 이거를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잘 쓰셨다는 분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시더라고. 자,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균형 잡힌 삶이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